근래 들어 저는 줄 서서 먹는 횟집들을 리뷰해왔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식당들은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 왜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네 주민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횟집에 찾아왔는데 식당 밖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생선의 협회라니 굉장히 이색적이지 않나요? 보니까 부산 내에 동문업소라며 다음과 같이 간판에 붙인 곳이 꽤 보이더라고요. 과연 동네 주민들이 줄 서서 먹는 이 횟집,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이 간판이 있는 횟집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줄 서서 먹는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자갈치 횟집입니다. 자갈치 횟집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분들에게 사랑받는 횟집이며 저녁과 주말엔 웨이팅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로 그 인기가 굉장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방문한 날이 평일 점심이라 엄청난 웨이팅을 겪진 않았지만 점심부터 많은 분들이 식사하는 걸로 봐선 이곳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들어간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요. 메뉴는 해산물을 비롯해 조림, 물회 등 횟집에서 파는 보편적인 메뉴가 있었지만 저는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회코스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코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고급회랑 일반 모듬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주문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메뉴의 인당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고급회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했고 이런 고급회는 두 명이서 먹을 때 가격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서 저는 75,000원에 고급회 코스 2인을 주문했어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코스답게 음식이 하나씩 준비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엔 횟집에서 흔히 쓰끼다시라고 하는 곁들이 안주가 나왔는데요. 곁들이 안주로는 알 이리조림, 우렁이 야채무침, 미역국, 계란찜, 볶껍질 미나리 무침, 삶은 문어와 새우, 위고동 간장조림 등 해산물 베이스로 이것저것 제공되었습니다. 처음 상에 음식이 놓였을 땐 막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꽤 알차게 나온 것 같네요. 아무튼 회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온 곁들이 안주는 가볍게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속을 따뜻하게 풀어줄 미역국은 조미료 맛이 강하고 자극적이기보단 미역 육수 본연의 맛이 편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 이리조림은 달큰한 간장 베이스였지만 짜기보단 간이 담백하게 있어 알과 이리의 식감과 맛이 주요 매력이지 않나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먹은 우렁이 야채무침도 간이 센 느낌은 아니었지만 양념이 꽤 매운 편이었고 아삭한 무와 야채의 식감과 우렁이의 단단하며 쫄깃한 식감이 잘 어울려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볶껍질 미나리 무침 역시 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미나리의 아삭함과 볶껍질의 쫄깃한 식감에 집중하며 음식을 즐기기 좋았고 위고동 조림은 대왕문어와 골뱅이가 섞인 듯한 식감에 달큰한 간장 양념이 돋보이는 안주였어요. 지금 이렇게 곁들이 안주를 먹어보니 이곳의 음식은 전반적으로 담백하게 제공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걸 선호하는 듯 싶었기에 평소에 담백하게 드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곁들이 안주를 먹다 보니 드디어 오늘의 메인인 회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고급 회 코스 2인에 제공되는 회입니다. 이날 구성은 오른쪽부터 왼쪽 순으로 참돔, 감성돔, 돌돔, 강도다리가 담겨져 나왔고요. 회는 적당히 두께감이 있으며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숙성한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나온 회는 여러 방법으로 즐겨볼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돌돔. 돌돔하면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큰 개체가 비싼 편이고 작은 개체들은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작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가성비 횟감으로도 정말 매력적이죠. 그럼 그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돌돔이 돌돔했네요. 지금 회의 겉면을 보면 번질번질한데 저게 다 회에서 올라온 기름으로 돌돔이 지닌 강한 단맛에 지방의 고소함도 함께 있어 간장에 찍어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정말이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단단하기보단 살짝 부드러운 상태로 함께 나온 초밥에 얹어 먹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성돔을 초밥밥에 얹어서 먹어볼까 하는데 감성돔 회 자체의 맛이 어떨지도 궁금해서 회만도 먹고 초밥에 얹어서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감성돔도 숙성이 된 상태였지만 감성돔 특유의 단단한 식감이 느껴지는 걸로 봐선 저온에서 단시간 숙성한 걸로 보였고요. 그렇게 씹다 보면 회의 단맛과 은은한 감칠맛도 올라오는데 이는 간장과 만나 더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 자체의 맛이 좋다 보니 초밥으로 먹었을 때의 맛도 괜찮았지만 많이 숙성된 게 아니다 보니 그냥 맛있는 화로의 초밥 딱 이 정도의 맛이었죠. 참고로 이곳의 초밥은 단맛이 두드러지기보단 신맛이 조금 강한 편이라서 단 걸 선호하지 않는 제 입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돔과 강도다리만 맛보면 되는데 이 생선들은 쌈으로 즐겨볼까 합니다. 이곳은 쌈장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마늘과 고추를 넣어 먹으라고 따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마늘을 적당히 넣고 잘 섞어서 회와 함께 쌈에 얹고 여기에 기본으로 제공되었던 날치알까지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고급회에 구성된 어종들을 보면 회만 먹어도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회 자체의 맛이 알찬 편이었거든요. 이런 특징 덕분에 맛이 강한 쌈장이나 마늘을 곁들인다고 해도 회가 묻힌다는 느낌 없이 회는 회맛대로 쌈장은 쌈장대로 잘 어우러졌고 여기에 날치알은 특유의 조미맛과 식감을 더해주어 쌈으로 즐기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곳의 회가 숙성을 거쳤지만 식감은 살린 정도였기에 숙성회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이곳의 회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 회를 먹고 나니 생선의 협회라는 곳에 더 궁금증이 커져 사장님께 따로 여쭤봤는데요. 예전에 대학 교수님과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생선회에 대해 얘기했던 모임으로 현재는 그 협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간판에 적혀있듯 협회에 참여했던 동문으로서 지금은 식당 운영에 집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회를 열심히 즐긴 후에는 코스답게 다음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이번에는 튀김과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튀김은 고추, 새우, 고구마로 구성되었는데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나온 튀김은 따로 나온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워낙 횟집에서 튀김은 자주 접하다 보니 이 역시 아는 맛이겠거니 했는데 색다른 맛이 느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계피향이 올라오더라고요. 계피향의 출처는 소스 같았는데 달큰하고 산뜻한 튀김 소스에 계피향이 더해지니까 그 계피향과 튀김의 기름짐과 고소함이 만나 약간 추러스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추러스의 매력이 가볍게 입혀진 일식 튀김 같달까요? 크기도 크고 적당히 바삭하고 이런 소스와의 조합도 이색적이라서 이 튀김 재밌으면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선구이를 먹어봤는데요. 이날 제공된 생선은 흔히 저거라고 불리는 장문볼락으로 이는 튀기듯 구워내서 고소하고 살은 또 담백해서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생선구이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2인 기준 고급 회 코스와 일반 모듬회 코스의 차이는 횟감의 구성과 구이감 생선의 종류로 일반 모듬회는 광어, 가숭어, 숭어 등의 어종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구이감은 장문볼락 대신 꽁치가 들어간다고 하기에 이 점 참고해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튀김도 크기가 큼지막하고 생선구이도 작은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해도 양은 꽤 많다고 느꼈는데 아직 음식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음식은 알밥과 매운탕으로 알밥은 인당 한 개씩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에 몰아나와서 그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매운탕 역시 두부도 들어간 걸로 봐선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닌 하나하나 알차게 내어주려고 노력한 걸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음식은 마저 먹어봤는데요. 알밥은 그냥 우리가 아는 알밥 맛이었고 매운탕은 후추의 칼칼함이 있는 전형적인 매운탕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매운탕보다 국물이 조금 더 알찬 느낌이랄까요? 생선 서더를 넣고 오래 끓인 육수를 사용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마치 라면 국물이 연상될 정도로 국물 맛이 풍성하고 맛있어서 정말 배불렀지만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동네 주민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자가치 횟집에서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사실 방문 전 블로그를 통해 음식의 가격과 구성만 봤을 때에는 왜 줄 서서 먹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 그 맛이 깔끔하며 생각보다 곁들여 안주도 다양하고 코스의 양도 성인 남성이 꽤 배불리 먹을 정도로 푸짐해서 왜 동네 주민분들이 이곳에 주기적으로 오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빠른 음식 제공 역시 이곳의 매력이라고 보았죠. 참고로 제가 본 촬영을 앞두고 제 두 번째 채널인 다른TV 촬영을 하면서 간식을 살짝 먹고 왔더니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이곳에 올 땐 공복으로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다른TV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다림이라는 캐릭터가 웨이팅 맛집에 대신 줄 서며 정말 줄 설 정도로 맛있는지 리뷰하는 채널인데요. 본 채널은 저와 함께 운영하며 제가 나오진 않지만 기획과 촬영에 동참하여 회사랑 채널에서 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 SNS 맛집의 간식이나 맛난 음식들을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공익 목적의 콘텐츠로 이는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현재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지원 자격 중에선 구독자 1000명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어 제가 커뮤니티와 지난 영상 말미에 응원과 구독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덕분에 약 200명이었던 구독자에서 무려 850명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이에요. 마감은 내일까지로 촉박하지만 남은 약 150명을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과 구독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곳의 음식은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았는데 가성비도 좋았을까요? 일단 제가 먹은 고급회라는 구성은 부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보통 약간의 곁들이 안주와 회를 포함해서 6, 7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편입니다. 물론 횟감의 구성에 따라 곁들이 안주의 퀄리티에 따라 가성비의 기준이 유연한 편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75,000원에 제가 먹은 구성을 즐긴다는 건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곁들이 안주는 그 양이 많진 않아도 손이 가는 안주가 대부분이었고 회의 양도 코스라고 해서 적은 편도 아니었고 생선구이와 튀김도 큼지막하게 제공되어 75,000원에 이 정도면 알차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쪽에 와서 회는 먹고 싶은데 서비스도 괜찮으며 푸짐하고 알차게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이곳에 와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녕.